죄송합니다. 북극 가문의 기록에는 이 엔터테이너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제공해주신 사진으로도 검색되는 내용이 없네요. 예상대로네. 하나만 더 물어보죠. 꿈 여정을 떠날 때 어떤 흔적이 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드림풀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치로 심박수, 혈중산소, 체온 등 생체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통계치를 내면 가족은 그 수치 중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찾아내고 있죠.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순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생체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건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강제로 깨우기 위함이니까요. 손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록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호텔에는 해당 권한이 없답니다. 관련 정보는 사냥개 가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만 저희 쪽으로 전달되고 있죠.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내긴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누굴 찾아가야 할지는 알게 됐잖아. 사냥개 가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엘리 씨. 참, 로빈 씨는 어떤가요? 다들 그녀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로빈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좋아의 축제 준비가 한창이니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멋진 공연을 선보이시겠죠. 그럴 거예요. 역시 예상대로 로빈 씨를 모르는 것 같아. 그나저나 반디 씨도 정말 신비롭네. 호텔 시스템에서 관련된 정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 미립국자라 해도 입국 후에는 위장 신분이 필요할 텐데. 게다가 같은 유산 쟁탈전 참가자잖아. 어떻게 남몰래 꿈세계에 잠입한 걸까? 호텔 객실의 드림풀 말고 꿈 여정을 떠나는 방법이 또 있나? 기억하는 자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페나코니의 기억의 영역에선 물 만난 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점은 이미 블랙스완 씨가 증명해줬고. 게다가 스텔라론 헌터의 해커 소녀는 엄청난 실력으로 꿈세계 호텔의 봉쇄를 뚫었지. 너가 목격한 현장에 따르면 반드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건 그들일 거야. 기억의 정원이든 스텔라론 헌터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컴퍼니는? 페나코니를 손에 넣을 계획이었다면 단단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당신들은 누구지? 브라보 작업팀! 지정된 위치 도착 완료! 무장 대피 작업을 준비합니다. 자, 다들 빨리빨리 움직여! 무장 대피요? 팀장님, 설마 취하신 건 아니죠? 뭘 모르는 소리! 이래야 효율적이지. 책임자님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선처리 후 보고 몰라? 이러지 마세요. 얼음 행성에서 연말 상해검을 다 날리고 왔는데 부서의 중대사항 위반 명단에까지 이름을 올리고 싶진 않다고요. 저길 봐! 이 목소리는 벨로보그에서 봤던 컴퍼니 직원들? 투스갱 여러분, 곧 호텔에서 스타피스 컴퍼니의 특별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피 담당 직원을 따라 지정된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 술고래 녀석들. 업무 시간에 함부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너희 우선 저 녀석을 데리고 객실로 돌아가 있어. 이따 회의에서 심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토퍼즈씨! 이렇게 페나코니에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오랜만이에요, 은하열차 여러분. 여러분 일은 어벤츄리 씨한테 들었어요. 여보세요? 괜찮아. 가족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니 요구대로 해줘. 뭐든 움직이기 전에 내게 보고하고. 그래. 보시다시피 컴퍼니는 페나코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대접해주는 듯하지만 그건 거칠애일 뿐이고 변방 감옥은 오히려 컴퍼니 직원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죠.
그래서 초대장을 가진 어벤츄린 씨만 축제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수행원들은 꿈 여정을 떠날 자격도 없어서 현실 속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죠. 어벤츄린 씨가 왜 그렇게 파트너를 찾아다니나 했더니 꿈 세계에서는 컴퍼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랬던 거구나.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불리할 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죠? 꿈세계 밖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주세요. 컴퍼니는 절대 파트너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고마워, 토파지 씨. 마침 사냥개 가문에 수소문하러 가려던 길인데 혹시 그들과 친분이 있어? 자, 뒤따라오는 거 보이죠? 가서 얘기해보세요. 겸사겸사 시선도 좀 돌려주시고요. 계속 감시당하고 있자니 죽을 맛이라니까요. 어벤츄리 씨와 거래해보니 어때? 영 적응이 안 되지? 그 사람 스타일이 그래.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늘 친근한 척하지만 고객을 위험으로 몰아세우곤 해. 뭐 사람마다 각자 포부가 있는 법이니 더는 평가하지 않을게. 근데 어벤츄리 씨가 운이 좋은 건 사실이야. 담당했던 사건도 대부분 잘 해결됐고 내기에서 진 적도 거의 없거든. 그래서 페나코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중이야. 당연하지. 거래에선 테이블에 어느 쪽에 앉느냐가 중요한 법이니까. 두 사건에 관해서는 미안하지만 내게도 정보가 거의 없어. 자세한 내막은 너희가 계속 조사해줘야 할 것 같아. 우린 보안관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 무슨 일이지? 전에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느라 바쁘거든? 컴퍼니 고임원 토파지가 페나코니에 있는 동안 레버리 호텔에 머물고 있는지 감시해야 해. 물론 이번엔 정확히 찾았지. 역시 그때 반디를 쫓던 녀석들이군. 네가 왜 또 여기에? 또 트집을 잡으시겠다. 이번엔 안 무섭거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괜히 방해하지 말고. 아는 사이였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너한테 맞은 사람이랑 만나는 거야? 맞아요. 저희는 가족 대신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호텔 드림풀 기록을 넘겨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봐, 보안관님이 꿈 건축 경계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말라고 했잖아. 살인 사건이라니? 함부로 짓거리지 마. 맞아. 우린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야. 그런데 보안관님이 꿈 건축 경기에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 갔네? 그럼 그 보안관님을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 얘가 언급했던 갤러거 씨겠지? 경비가 정말 삼엄하네. 이쪽도 그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나 봐. 갤러거 씨는 어디 있으려나? 꿈을 만드는 건 신성하고도 원래 복잡한 거야. 씨! 두 분 실례합니다. 사냥개 가문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니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잠깐, 거기 회색머리 왠지 낯이 익은데? 대체 페나코니에서 얼마나 소란을 피운 거야? 잘못 봤을 리 없어요. 지난번에 우정을 운운하면서 시계 트릭을 쓰고 그 은발 소녀와 날 흡신 두들겨 팼잖아요.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이만 돌아가세요. 어떻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요? 야야야! 대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저기, 우리한테 조사를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이 발급해준 서류가 있거든? 그러니 갤러거 씨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갤러거가 대체 누군데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제게 그 이름을 언급했어요.
저 회색머리는 저번에도 말했었다고요. 네?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 온 거 아니었어요? 우릴 보낸 건 보안관님이에요. 다른 건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저희가 찾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절대 안 돼요. 형님께선 가족의 체면이 걸린 일이니 누구든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다들 이만 돌아가세요. 이렇게까지 서로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귀찮게 굴었다면 미안해. 우린 이만 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다른 방법? 너 지난번에 무슨 시계 트릭으로 저 남자의 마음을 돌려놓은 적이 있다며?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 시계 소년의 신비한 마술 말이야. 부탁할게. 형님께선 가족의 체면이 걸린 일이니 누구든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이만 돌아가세요. 이렇게까지 서로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보자. 지금 시간이... 뭐야? 언제 이렇게 됐지? 퇴근이다! 다들 절 막을 생각 말라고요! 네 시계 트릭 말이야.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래도 더 이상 우리를 막지 않을 거야. 가자. 갤러거 씨한테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했더니 너희였군. 어서 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용건이 있나 보지? 갤러거 씨, 안녕하세요. 듣자 하니 저희가 이곳에 올 줄 알고 계셨나 보네요. 히메코 씨,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어. 제 이름까지 알고 있나요? 당연하지. 유명한 은하열차 소속이자 시계공의 귀한 손님인데 모를 리가 있겠나. 전에 황금의 순간에서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있지. 그땐 은발 소녀도 함께였던 것 같은데. 그 소녀의 죽음에 애도를 전하네. 그래서 갤러거 씨를 찾아온 거예요. 열차는 그 죽음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가족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죠. 무명객도 가족과 어울리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가족...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 신경 쓰지 마. 페나코니에선 모두가 가족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좋은 꿈에 반대하는 자라도 때가 되면 아쉬워하는 법이지. 바보나 어린아이,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주정뱅이 외에 누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겠나. 갤러거 씨,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럴 리가. 오해했나 보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지. 따라와. 여긴 대화하기 적절치 않은 곳이니 자리부터 옮기자고.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 좋은 꿈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네. 화합의 가족 말고 우주의 어떤 세력이 이토록 거대한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안 가는군. 가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도 완벽한 건물이야. 마치 살아있는 신상처럼 말이지. 가족의 이런 모두는 자신이 신이라는 퍼즐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들은 그분의 지휘하에 유일한 핵심과 공동의 이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자아를 바치는 동시에 그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야. 흥미로운 비유일세. 그게 바로 페나코니의 좋은 꿈이 영원할 수 있는 본질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인간에게 끝이 있듯 신도 끝이 있는 법이지. 갤럭시 레인저가 할 법한 평가는 아닌 듯하군.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야.
당신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케론 씨? 좋은 꿈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어떤 에이언즈나 파벌 또는 특정한 손님 때문은 아니야. 그 붕괴는 인간성의 필연이고 가족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촉매제가 되고 말았지. 누군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고통이 없고 안락과 향락으로 가득한 꿈세계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괴사와 가까워지게 돼. 자신이 어떤 극락에 살든 죽음은 바꿀 수 없는 결말이야. 게다가 이런 괴사는 전파되고 확산돼 변질된 퍼즐 한 조각이 건물 전체를 흔들고 파괴해 결국 붕괴하는 거지. 결국 인간이 자유를 위해 만든 좋은 꿈은 자아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버린 걸세. 이번 여정에서 많은 수확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내게 공유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내 기억이 남아있다면. 습관일 뿐이니 걱정 마. 과거의 일 때문에 난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거든. 검을 꺼내야 흐릿한 기억이 점차 선명해지지. 편한 대로. 이제 됐어. 페나코니에서 있었던 일은 선명해졌으니 뭐든 물어봐. 듣자니 여명의 순간에 꿈세계 기자를 가공하는 아침 노을 공장이 있다더군. 꿈세계의 황홀경 그 이면에는 상상의 공장이 있어. 일꾼들은 매일 꿈속에서 각종 기발한 상품을 만든 후 호화로운 객실과는 거리가 먼 현실 속 침대에서 잠이 들지. 그들은 그걸로 충분하다면서 독특한 꿈세계가 최고의 보수라고 말하곤 해. 난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 갓 성인이 되었으니 좋은 꿈을 만끽할 시기였지.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언젠가 황금의 순간에 가서 자신이 직접 짠 옷을 보는 거였어. 모종의 이유로 그녀의 소원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난 방법을 찾아 그녀에게 옷을 주었지. 듣자니 도금의 순간은 페나코니 화폐의 중심지라 하더군. 도금의 순간은 요새처럼 삼엄한 금융도시이자 꿈세계 경제의 심장부야. 알팔파 가문의 페페시들이 그곳을 관리하며 지폐로 이루어진 피를 페나코니의 곳곳으로 전달하고 있지. 그곳 사람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급히 옮기고 있어. 도금의 순간에서 일자리를 찾는 건 페페시 사람들이 후손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야. 그곳엔 나와 대화하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난 교차로에 서서 빌딩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들은 바삐 움직이며 알팔파 크레딧을 모아 은행 금고에 보관하기만 했어. 그들이 금고를 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곳을 떠나기 전 잘 차려입은 페페시 사람이 허공에서 떨어졌지만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바삐 발걸음을 재촉하는 걸 봤지. 듣자니 아주 낭만적이라 하더군. 혹시 그곳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었나, 아케론 씨? 아마 당신도 들어봤을 거야. 그 꿈바다엔 황혼호라는 거대한 배가 정박 중인데 경쾌한 음악과 춤이 밤낮 없이 이어지지. 난 그곳에서 늙은 부인을 만났어. 그 부인은 항구에서 수년 전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고 있었지. 정체된 시간 속에서 무수한 시간을 기다린 거야. 습한 바닷바람 속에서 부인은 자신의 청춘을 이야기했어. 많은 사람들처럼 꿈을 쫓기 위해 돈과 기회를 노리며 페나코니에 왔지만 의식은 꿈의 바다 깊은 곳에서 점차 소멸되었다는 이야기였지. 그리고는 내게 나룻배를 타고 근해로 나가 계속 대화하자고 제안했어. 난 제안을 받아들이고 배에 올랐지만 그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수평선만 멍하니 바라보더라. 결국 우린 다시 해변가로 떠밀려왔지. 해질녘의 순간은 유행, 사치, 소비주의의 꿈세계지. 내 동료도 그곳에 다녀왔다더군. 그렇다면 꿈을 이루고 싶거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돈을 물쓰듯 쓰며 한탕 건지려는 모습도 봤겠네.
어떤 물건이든 값을 매기거나 거래할 수 있지. 그게 꿈 그 자체라고 해도 말이야. 난 그곳에서 한 지능기계를 만났고 그가 준비한 경매품은 자아였어. 경매가 낙찰되면 구매자의 소유물이 되어 정해진 기한 내 규칙에 따라 모든 명령을 받드는 거였지. 그 지능기계는 12번이나 낙찰됐었고 내가 참여한 건 13번째 경매였어. 지금껏 내가 본 연회 중 가장 북적였지만 그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고. 그렇게 그는 유찰되고 말았어. 이게 이번 여정에서 쌓게 된 얕은 견문의 전부야. 누군가 내게 그랬지. 먼 옛날 페나코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난 지금껏 축제의 별의 현실과 꿈세계를 오가며 어둠이 밀려오고 멀어지는 걸 봐왔어. 시간은 사람들을 위해 멈춰 있었지만 정신적 부와 가난 역시 각자의 눈꿈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지. 그래서 난 좋은 꿈의 붕괴가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해. 어쩌면 모든 걸 변화시킬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럴지도. 하지만 이곳이 모두가 원하는 세계이자 생명이 깊은 잠을 선택한 이유라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케론 씨,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네. 내 고향에 한 남자가 있었어. 세계가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지. 그는 세계 모든 이의 꿈을 엮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꿈세계를 연결한 후에 홀로 짊어짐으로써 정신의 아담이라는 거인을 창조해냈네. 그 이후 거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세계의 존속을 위한 기둥이 되었지. 하지만 그 대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히 미래를 잃게 되었어. 그들은 남자가 만들어낸 유토피아인 꿈속에서 재앙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생을 보내게 됐네. 그리고 정신의 아담은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그 바람 때문에 점점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지. 그래도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건 결국 그 남자가 실패했다는 거겠지. 결국 인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네. 설령 인간성의 약점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더라도 막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구하려 할 걸세. 그 남자도 실패자가 아니야. 그 역시 그 세계의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성의 가능성을 깊이 깨달았을 테니 그는 신화 속 태양을 쫓는 자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추락으로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맞이한 걸세. 태양에 닿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누구도 다다르지 못한 높이까지 날아오른 것이지. 태양열에 녹아내린 탓에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 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의 몸을 뛰어넘어 더 높은 하늘로 향할 걸세. 무명객의 개척 정신에 부합하네. 고마워, 윌트 씨. 당신이 확인하려는 게 뭔진 나도 알고 있어. 우주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계가 수없이 많아. 그 세계에는 꼭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나도 여정을 떠난 이후로 각 세계에서 외모가 비슷한 옛 친구를 만났고 그들의 운명이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 그러니 솔직히 털어놓을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내 과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리고 그 끝없이 깊은 꿈속에서 난 홀로 그 남자의 숨통을 끊었어. 난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 고향은 당신의 세계처럼 운이 좋은 곳도 아니지. 미안하군. 괜찮아. 이걸로 당신의 의심이 풀린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이 남았네. 대체 수렵이라는 표상 아래 어떤 힘이 있기에 지금까지 홀로 움직이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 방금 하던 이야기부터 끝맺는 게 좋겠어.
당신이 했던 비유가 마음에 드네. 새가 태생적으로 비행 능력을 타고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은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다지. 먹구름을 뚫고 대지를 비추는 천우의 빛을 본 그들은 하늘 끝에 다다르기 위해 수세대를 거쳐 몇 번이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랐어. 단지 그곳에 태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늘 끝에 다다른 새가 본 빛이 태양이 아닌 검은 태양이라면 우린 무엇을 위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 야, 오랜만이군. 페나코니에서 재밌게 놀고 있나, 아케론? 이 목소리는 그때 그 콘스탄스가 아니야. 그녀의 동료인가? 네가 대체 누군지 무슨 계략을 꾸미는 건진 모르겠지만 곧 내 총알이 널 찾아낼 테니 그 전까지 페나코니에서 좋은 관짝을 찾아두는 게 좋을 거다, 이 사칭범아. 사층범? 그 여자가 아케론 씨를 쫓는 사람에게 내 행방을 알려준 모양이군. 넌 누구지? 이건 뭐야? 내가 잘못 걸었나? 이런 족발, 넌 또 누구냐? 난 기억의 정원에 기억하는 자야. 아, 재밌군. 난 이런 방해꾼이 좋다니까. 그 사칭범의 경호원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 뭐 상관없어. 널 위한 총알도 남겨둘 테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레인저 아케론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 하나만 물을게. 대신 유언장이라도 써달라는 거야. 좋아, 말해봐. 유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어떻게 갤럭시 레인저로 변모했는지 알고 싶어. 애초에 수렵 운명의 길을 걷는 자는 그녀가 아니라 너잖아. 안 그래? 그러니 아케론의 정체를 알려줘. 그러지. 네가 아군일 줄은 몰랐네. 이런 족발. 아무래도 운이 따라주려는 모양이군. 넌 곧 페나코니에 도착할 거야. 기억하는 자, 건배하는 의미로 가서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사서 데워두라고. 그 여자의 과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간단한 답이라면 해줄 수 있지.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 그 아케론이라는 여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도야. 안색이 안 좋군. 아니, 이것도 연기인가? 이렇게 뻔뻔하게 날 찾아올 줄이야. 이게 네가 원하던 결말이라고 생각했어. 어쨌든 난 네 말대로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다한 셈이지. 못 버티겠다면 미리 내게 알리도록 해. 범인원의 천재가 내 시신을 거둬주려고? 이거 참 영광이군. 전략투자부 일원들도 즉시 네 부고를 듣고 싶어 하겠지. 네가 두 번 다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 이 임무는 이제 내 몫이라고. 좋아, 그럼 가서 말 좀 전해줘. 어벤츄린이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내에 입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허풍을 떠는군. 화합에 속박된 채로 어떻게 임무를 완료하겠다는 거지? 썬데이 씨와 이야기하면서 가족 내에 배신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어. 그리고 페나코니의 비밀은 그 사람 손에 있지. 이번 기회에 나도 모든 초석을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해뒀어. 뿐만 아니라 사례금도 돌려받았지. 레버리 호텔에 발을 들인 이후로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린 적은 처음이야. 두고 보자고. 승리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네 곤란한 상황을 재차 설명한 걸로밖에 안 들리는군.
게다가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잊었어? 넌 날 배신했잖아, 교수 양반.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봐. 한시라도 빨리 컴퍼니 함대가 페나코니를 포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 너도 네가 원하는 물건을 얻었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그 사례금 주머니 안에 근처 궤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비콘이라도 있나? 글쎄, 그게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돈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일지도 모르지. 단단히 미쳤군. 망할 도박꾼 녀석. 어쩌면 진작 미쳐있던 걸지도. 누가 알겠어? 관두지. 자, 이걸 받으라고. 죽기 직전에 열어봐. 아마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이게 뭔데? 처방인가? 역시 극적인 요소를 잘한다니까, 교수 양반. 아무런 단서도 안 주고 사건을 조사하라니 머리에 닭날개 달린 망나니답군. 하지만 그 미리국자 때문에 초조해하는 너희들 모습은 내 추측대로야. 이제 컴퍼니가 뿌린 부의 비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닿기를 기다리자고. 은하의 미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 공연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와, 정말 예쁜 보석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왜 낯선 자에게 주시는 거죠? 전 좋은 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상냥하시네요. 그럼 사양 않고 받을게요. 감사해요, 처음 뵙는 선생님.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제 노래를 들으러 와주세요. 그럴게요. 참, 뭐 하나만 물어도 될까요? 혹시 죽음에 관한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죽음이요? 왠지 공포가 느껴지는 단어네요. 좋은 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실은 제가 신문사 기자인데 페나코니 괴담을 모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원래 괴담이란 게 끔찍할수록 주목받기 마련이잖아요. 어쩌면 당신이 제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단순한 소문도 괜찮다면 죽음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현실 속 호텔에서 잠든 손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대요. 원인 불명의 혼수 상태였는데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다고 했어요. 어쨌든 가족이 손님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시페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정신이 꿈속에서 죽었을 때 현실의 육체에 일어날 법한 반응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의식을 되찾았다는 말만 없다면 좋았을 텐데.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화합의 영향이 시작된 걸까? 세상이 어수선해지니 인간성도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자네, 그런 거였군. 틀림없이 깜짝 카메라를 찍고 있겠지. 저 건물 위층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네의 선행을 촬영하는 거지. 내 말이 들렸나? 하여간 젊은이들은 온종일 허튼 생각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진정한 연극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찍을 수 있다네. 재밌는 연극이 곧 시작될 거예요, 어르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꿈에서 어디로 가야 죽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가 또 나타났군. 충고 하나 하지. 자네의 생각이 비범하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죽음? 그건 뻔한 소재가 된 지 오래지. 심지어 난 닥터 에드워드에게 그걸 산 적이 있네. 글쎄, 익명의 기부품이라고 하는데 설명만 번지르르 할 뿐 정말이지 최악이더군. 효과가 영 말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이 내 배에 칼을 꽂았고
그 다음엔 고층 건물과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지. 그리고는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만 들었네. 너무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속을 개울 뻔했지. 그게 다인가요? 그럼 또 뭐가 있겠나? 페나코니 영화 산업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그들은 이런 걸 아방가르드 예술이라 칭하더군. 우습지 않나? 그렇긴 하네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 이 설명은 그 기억의 영역에 밈과 흡사하지만 고층 건물과 불빛은 죽음과 관련이 없을 텐데 아마 유언비어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꿈방울이겠지. 머릿속의 목소리가 버거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술에 취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꿈이 없으면 걱정도 가라앉네. 아무래도 난 시인이 될 몸이야. 네? 이걸 제게 준다고요? 이런 곳에서도 친절면이 되고픈 사람이 있다니. 아니면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뭐 상관없어요. 솔글레드만 있다면 충분해요. 이게 꿈세계의 진리 아닌가요? 솔글레드를 적게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친구. 아,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솔글레드의 악마를 만나보고 싶거든요. 솔글레드의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건 바로 목이 아주 거대한 해마예요. 듣자하니 주정뱅이 중에서도 특히 만추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머저리 앞에 잘 나타난대요. 와, 정말 흥미롭죠? 흥미롭긴 하네요. 감사해요. 가족의 이론이 들으면 누구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진짜 이제는 내 머리를 증거로 내버리고 싶을 지경이군. 꿈에선 당도 100%로 마셔야지. 아, 조심해요, 친구.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사냥개가 도와드릴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텔에 연락해 강제로 깨워달라고 전해드리죠. 괜찮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사냥개 가문을 찾아주세요. 아, 마침 도움이 필요한 참이었는데 혹시 페나코니 최고의 사냥개로서 최근 미립국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미립국자? 페나코니에 미립국자가 있을 리가요.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래요. 가족은 역시 컴퍼니에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을 작정이군. 괜한 소리만 했어. 이번엔 꼭 말겠어.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민감한 주제는 사절입니다. 부자일수록 꿈에서 더 사치를 부리긴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먼저 돈을 건네는 건 처음 보네요. 당신도 황금옷을 나눠주는 왕자가 되어 불길 속에서 나부로 된 심장을 녹이고 싶은 건가요?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왕자는 무슨... 난 그저 이 보석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열고 싶을 뿐이야. 혹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접점이 있었던 적이 있어? 아, 호기심 많으신 분이 또 오셨네요. 말도 마세요. 제가 입사할 때 제일 취재하고 싶었던 소재인데 국장님 때문에 마음을 접었죠. 그 국장님이 뭐라고 설득했는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근거 없는 도시 전설을 보도하면 삼류 신문서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하셨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생일날 소원을 빌고 촛불을 보는데 악몽의 유령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기이한 이야기네.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거야? 미안, 내 뒤쪽에 뭔가를 보는 줄 알았어. 이건 날 위한 선물? 확실한 거야? 작은 성이지만 받아줘.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다니.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아닌 나한테. 정말 고마워. 복 받을 거야. 진정해, 친구.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그렇지. 뭐가 궁금한데? 우리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둘 다 아니야. 혹시 꿈세계에서 죽음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아버지는 꿈속이라 해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고 하셨어. 지능 기계인 아버지의 꿈 여정 방식은 유기 생명체와 완전히 달라. 정말 위험이 생겼을 때 꿈세계에서 날 지켜줄 방법이 없지. 이런 부분마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다니. 정말 아이러니해. 친구, 긍정적으로 생각해. 금은 언젠간 빛나기 마련이니. 솔글레드의 악마, 꿈속의 위험, 악몽의 유령. 가족이 약속한 좋은 꿈 속에서 죽음이 흥미로운 주제란 건 분명해. 근거 없는 소문은 많지만 내게 유용한 단서는. 벌써 주머니가 거의 비어가네. 마지막 행운아가 내게 깜짝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전에 너희 치가냐 사람은 매노란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하여간 수상 쫓다니까. 여기저기 킁킁대며 싸돌아다니는 꼴이라니. 죽음의 피비린내가 그렇게 좋아? 공작새? 너였군, 가면의 우인. 로빈 씨가 죽은 후 텔레비전에 나타난 대역이 너라는 걸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가족에게 당했다며? 으유, 내가 직접적인 힌트까지 줬건만. 벙어리랑 친구를 맺으라. 봐, 이렇게 간단한걸. 결국에 일을 망친 건 둘째치고 괜히 너까지 휘말리게 됐잖아. 벙어리와 친구를 맺으랬더니 네가 벙어리가 되면 어떡해. 하여간 호의를 몰라준다니까. 무슨 뜻이야? 그건 네가 더 잘할 텐데. 노래할 수 없는 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게 누구더라? 바로 너잖아, 공작새. 그게 아니라 벙어리가 무슨 뜻이지? 알면서 묻기는. 너도 곧 그녀처럼 영원히 말을 못하게 된다는 소리지. 근데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왜냐면 내가 곧 진실에 닿게 될 테니까. 그렇지? 뭐? 우인, 내가 왜 이런 낡은 주머니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싸구려 보석을 나눠준 줄 알아?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내 처지가 곤란할수록 널 유인해낼 수 있을 테니까. 널 한참이나 기다렸다고. 내 노력을 봐서라도 대답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페나코니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다며. 내가 이뤄줄게. 대신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그때 나보고 찾아가라던 벙어리가 정말 로빈 씨 맞아? 만약 아니라면? 고마워. 그 말이 반갑기는 처음이네.
안다고 해서 어쩔 건데? 뭐 알려줄게. 사실 벙어리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2명이었어. 하지만 로빈은 죽었고 다른 한 명은 페나코니에 있긴 하지만 네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야. 우인,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어.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어긋난 적 없이 말이야. 지금 나한테 부족한 건 2가지야. 진실 뒤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걸 밝혀낼 방법이지. 행복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허풍 타임이잖아.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지. 난 여러 가지 단서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거면 충분해. 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시스템 시간으로 17, 아니 16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어. 정말 시스템 시간으로 16시간이면 충분해? 그럼 내가 불을 더 지펴줄게. 자, 받아. 내 소중한 상호 확증 파괴 버튼이야. 내게도 똑같은 버튼이 있지. 우리 둘 중 누군가 이걸 누르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페나코니와 함께 폭발하게 돼. 페나코니를 장악하는 게 컴퍼니의 정말 절실한 일이라면 판을 뒤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컴퍼니의 특기잖아. 안 그래?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면 그걸 누르도록 해. 물론 나한테 연락해도 돼. 호스피스인 셈 치라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아무래도 가족인 네 말을 믿지 않았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 나한테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네 제안은 거절할게. 네 그 장난감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 아, 덧붙이자면 나도 네가 말한 또 다른 벙어리를 찾아갈 생각 없어. 그 사람이 아직 페나코니에 있다는 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말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가족을 와해시키기 위한 엄청난 공연을 준비하겠어. 클라이맥스에 다다라서 높은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깨어나면 말 없는 자도 다시 입을 열게 되겠지. 그 순간이 되면 버튼을 누르고 폭죽을 터뜨려서 날 즐겁게 해줘. 그럼 또 보자고, 우인.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네. 뭐 그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돌아왔군 35호. 어때? 호신 부족은 마음에 드나? 1년 번호도 호신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나? 닥치라고 치가냐이 하이에나 녀석. 어디서 허락 없이 입을 나불거려. 그 검은 양복 무리가 쉬쉬하는 탓에 네가 무슨 수로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난 네가 행운하라고 생각해 널 샀다. 앞으로 너와 네 이웃은 전부 내 자산이지. 알아듣겠나? 첫 번째 명령을 내리지. 아주 간단할 거야. 나는 널 제외하고도 34명의 노예를 사들였다. 그들과 이틀간 게임을 펼치고 살아남아 네 가치를 증명해내라. 미쳤군. 물건을 테스트해보는 것뿐이지. 돈 낭비라는 생각 안 들어? 내겐 차고 넘치는 게 돈이다, 이 금빛 탈뭉치야. 너처럼 버릇없는 내숭이는 이 은하계 노예시장에 널렸어. 하지만 너에겐 반반한 얼굴이 있지. 그래서 많은 손님이 허약하고 말라빠진 너에게 돈을 건 거다. 이만 가봐. 이 주인님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얼마나 썼지? 뭐? 내 가격 말이야. 날 사려고 얼마를 썼어? 그게 궁금한가? 알려주지. 정확히 60탄바에 샀네. 너와 내기를 하지. 60의 절반인 30탄바. 내가 살아 돌아오면 그 돈을 내게 줘. 내기할 수 있겠어? 나와 내기를 하겠다는 거냐? 싹수가 제법이군.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어이, 네가 노예라는 걸 명심해. 너에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넌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잡혀 버려질 수 있는 칩일 뿐이지. 주인을 위해 더 많은 칩을 따오지 못하겠다면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 뭐 아니면 도어다. 절대 날 망신시키지 말라고, 행운아.